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오늘 낮에 제가 개표 방송을 하긴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진 못했으니까 오늘 뭐 경선 결과 또 논평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가야죠. 예. 뭐 사실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진짜 이런 경우가 힘들어요. 예, 제가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막 흥미진진하고 이게 지금 누가 당선될지 모르고 예?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느냐 말게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분석을 해주고 한 회 한 회 끝날 때마다 예, 여러분들이 막 가슴 졸이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이게 평론가는 뭐 이게 이빨을 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이재명 대표는 너무 하신 거예요 이거. 네? 우리 정치 평론가들은 뭘 평론하고 먹고 살라고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은 이게 뭘 분석을 합니까? 이게 분석이고 나부랭이고 아무것도 없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야 90%를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아니 이게 사실 뭘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90%를 넘으면 뭐 어떻고 80%를 넘으면 어때요? 결국 누가 당선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누가 승리하느냐가. 그러니까 억지로 의미를 막 부여를 하는 거야. 의미를 쥐어 짜내는 거죠. 막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뭔가 긴장감을 주려고 아깝게 90%를 못 넘었습니다. 야, 우리 다음 영남권에서는 반드시 90%를 돌파를 해봅시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많은 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기분은 좋지. 그래서 뭐 90% 받자 뭐 이런 얘기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냥 쥐어 짜는 거야. 막 뭐? 88%나 90%나 뭐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진짜 그 환장하는 거예요. 그 야구 중계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보시다 보면 야구 해설자들하고 이제 아나운서 둘이서 그나마 이제 프로야구 중계는 둘이서라도 하니까 요즘 막 셋도 하고 막 둘이서도 하고 막 화면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할 얘기라도 있는데 이거 뭐 정치평론 혼자서 해야 되는데 예? 뭐 다른 방송처럼 막 4-5명 모아놓고서 뭐 이 사람 한마디 저 사람 한마디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지. 근데 저는 한 4명 내지 뭐 5명 많으면은 적어도 한 뭐 3명 2명이 할 얘기를 혼자서 하는 거 혼자서. 예? 경남도민님 내일 일요일 국민의힘 내란 월드컵 죽음의 비조 빅매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데스매치죠. 빅매치라기보다는 데스매치. 누가 뒤지나. 사실 뭐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조금 하긴 할 건데 그냥 뭐 재미는 있어요. 제가 볼 때 그쪽이 무슨 뭐 경쟁 이런 재미보다 미친 자들이 진짜 뭐 광인들의 뭐 경선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미친 소리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개그 콘서트 보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웬만한 뭐 코미디 프로보다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뭐 흥행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구 중계 같은 것도 뭐 그나마 그렇게 하고 다른 방송은 진짜 뭐 뭡니까 유튜브 정치평론 방송들 보시면은 뭐 매블쇼건 뭐 뉴스공장이건 뭐 최소한 둘 이상 나와가지고 막 이거 이바구를 털잖아. 뭐 뉴스공장은 뭐 한 3시간 방송하는데 한 10명 이상 막 집중 투입이 돼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혼자 떠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1인 유튜버들은 뭐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저처럼 초지 일관 평론만 하는 방송은 사실 드물어요. 어떤 분들은 막 노래도 틀고 막 춤도 추고 막 개그도 하고 성대모사도 하고 뭐 그 시청자들하고 뭐 이바구도 떨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저는 거의 1시간 내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평론으로만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콘텐츠 짜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야구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야구 프로야구 경기 가끔 보면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초반에 뭐 한 1-2회에 한 10몇 점씩 막 점수가 나버리는 거야. 초반에 이제 승패가 갈리는 경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막 뭐 20대 1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 평론가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해설자들이. 그러니까 뭐 엉뚱한 얘기로 시간 때우는 거야. 한 3시간을, 야구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초반에 이제 승패가 갈려버리면은 그냥 뭐 엉뚱한 뭐 사담 얘기하고 어제 뭐 술을 마셨는데 누구랑 뭐 만나가지고 어디 맛집이, 제가 프로야구 해설을 다니다 보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는데 뭐 어디에는 무슨 맛집이 있고 막 그런 얘기해. 근데 지금 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경선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 복만사님, 짜왕님도 방송 분량 쥐어 짜내고, 저도 개그 분량 쥐어 짜내고, 동명상련이네요. 이재명 후보님 너무하셔. 다 쥐어 짜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야구로 따지면은 1회 이제 막 시작했는데, 1회에 한 20점 나버린 거예요. 20대 0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9회까지 갈게 진짜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오바를 해가지고 그 경선 생중계를 다 하겠다.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다음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놨으니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리고 오늘 낮에 방송할 때도 경선에 집중하지 않고 저는 저기 당원대회 당대표 선거 얘기를 많이 했어. 다음 당대표 누가 돼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시간 때우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싱거울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거는 뭐 우리 이제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은 너무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저는 하여튼 뭐 직업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다. 뭐 할 얘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뭐 말씀은 해드려야지. 뭐 분석이랍시고 또 나름 해봐야죠. 자, 오늘 보시면은 이재명 충청 경선 88% 압승. 2위는 김동연 5.7. 이재명 대표는 왜 그 소수점을 안 쓰고 김동연 후보는 이제 소수점을 써주죠. 이게 이 기자가 보기에도 박하양 기자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그 이재명은 88% 썼으면은 그 김동연은 그냥 반올리면서 8%라고 써주든지. 기자가 왜 그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장을 쓸 때 이제 이게 이제 문장력이 떨어져서 그래. 여기 앞에 소수점을 안 썼으면은 뒤에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럼 뭐 0.8%로 하든지 0.7%로 하든지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이제 88%로 써놓고 김동연 후보는 7.54% 이렇게 이제 써놨어. 그래갖고 이제 이 기자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요 점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야 김동연이 75.4%인가? 일단 숫자라도 많잖아. 그럼 이제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2위가 7.4%예요. 75.4% 아니고. 그래서 요 개표 결과를 이제 당에서 발표한 거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기사에는 이제 저렇게 나왔는데, 자 충천권 경선 권리당원 먼저 투표일부터 살펴보면요, 투표율이 뭐 괜찮았습니다. 지난번 경선 때하고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제 어쨌건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치열하게 좀 경쟁하는 구도였고 이번에는 약간 싱거운 경선이 돼서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좀 했는데 그래도 60% 가까운 57.62% 우리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이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대의원은 73.33%로 대의원이 훨씬 더 높게 지금 투표율이 나왔죠. 합산 투표율은 57.87%로 60%에 육박하는 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했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사실 싱거운 경선이다 이런 얘기가 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투표율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후보별 집계, 종합 집계는 이재명 후보 88.15%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김경수 후보 4.31%,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 7.54%. 그래서 둘이 합쳐서 두 자릿수는 성공을 했다. 이거 선방한 거죠. 진짜 90%가 넘어가가지고 둘이 합쳐 한 자릿수. 야, 이러면 진짜 개망신이지. 김동연
김경수 둘 다 짐을 싸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당원분들이 제가 볼 땐 투표를 하신 것 같아. 그래도 이 사람들도 나름 그래도 체면이 있지. 네, 둘이 합쳐 한 자릿수는 너무하잖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예?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 선거 때 출마를 해서 김두관도 이거보단 많았어. 차라리 김두관이 후보 등록을 한 게 어쨌나, 뭐 경선 참여를 한 게 어쨌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안습인 결과가 나왔어요. 안습. 예, 이 정도면 안습인 거죠. 그리고 충청도면은 뭐 약간 중립지대.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오늘 계속해서 본인이 뭐 충청의 아들이다. 오늘 재밌더라고요. 예, 뭐 정치인들이 이제 사실 지역 연고나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용하는 건 뭐 원래 해오던 일이긴 한데 오늘 다 충청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충청의 사위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후보가 바로 나와가지고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 내 고향이 충청이다. 근데 마지막에 김경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나는 충청의 친구다. 충청의 친구가 많다. 예, 그래서 다 알고 보니까 예, 충청도 사람이었던 걸로.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나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유머러스하게 예, 이제 재미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의 사위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뭐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웠어요. 상당 부분을 그 정견 발표의 상당 부분을 그 충청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아버지 고향이 어디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어머니 고향은 어디고 예 뭐 아버지는 음성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외웠어. 아버지는 음성이고 김동연 후보는 음성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음성 옆에 있는 진천에서 예,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어머니 본인까지 다 내세워가지고 예, 충청의 아들이라는 거 나는 충청 토박이라는 걸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 예? 아 우리 충청 당원 여러분 너무합니다. 그래도 이게 7.4%가 뭡니까? 7.54%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가 이제 김동연 후보가 좀 올드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럼 뭐 연고에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시대, 예, 지역 기반으로 정치를 하던 그런 시대는 사실 이미 이제 지나갔죠. 예,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지역주의에 기반한 예, 이런 정치하는 시대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런 뭐 지역 연고를 내세워서 특히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잖아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의힘하고는 달리 정치적 수준이 상당히 이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저도 유튜브 한 3, 4년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 우리 당원들, 우리 유권자들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지역 감정에 기반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이런 이제 선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 이런 것부터가 이제 올드한 거죠.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저는 뭐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세부적인 이제 투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88.16%로 약간 더 높았어요. 전체 득표율보다 0.01% 정도 높았고 그 다음에 전국 대의원은 87.32%. 요거 좀 의미 있는 저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당원 대의원과 이제 권리당원과의 그 격차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이제 높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대의원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와 당원들 투표 결과가 완전히 일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진짜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 이제 경선 결과를 통해서 다 재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원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치인들별로 나름 이제 줄을 서는 이런 형태가 돼 있어서 대의원 투표 결과와 당원 투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대의원과 당원. 그러니까 당직자들과 대의원이 뭐 다 당직자는 아니지만은 당직자들과 당 간부들과 당원들의 생각의 차이, 생각의 갭, 생각의 편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당원이 줄인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이제 경선 결과에서도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 당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목이 되는 게 이번 경선 결과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근데 뭐 어쨌건 그 총 득표율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은 90%에 육박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는 저도 뭐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80% 초반 많이 나오면 예컨대 그 전 당원 대회 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처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실 때 77.77%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당 대표가 될 때는 80%가 조금 넘었죠. 예. 근데 어느 당이건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당원의 90% 이상이 찬성, 지지를 받는 이런 당원은 나오기가 힘들죠. 이런 리더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90%까지 갈래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90%가 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 아주 뭐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70% 이상을 득표하게 될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높은 득표율 자체가 뭐 이변이다, 뭐 특이한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 한 이변이라고 할 수, 뭐 이변까지는 아니어도 한마디로 친문의 몰락.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우리가 해볼 부분은 친문의 몰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김경수는 문재인의 적자다. 문재인이 완전히 적자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안 웃겼나?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냥 적자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이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선 후보 3명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김경수밖에 없어요. 김동연도 이제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동연도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만 만났어요. 그것도 경선이 막 시작되는 국면에서 문재인이 김경수의 손을 들어준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만 해도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사실 친문의 정당이었어요. 친문의 당이었어.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낙연 같은 사실 참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해도 부끄러울 만한 수준의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고 총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이게 5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먼 과거의 일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이 이낙연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지만은 이낙연이 민주당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루아침에 줄곧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대법 그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 갖고 그 경기도지사 하실 때 그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서 그 3심에서 대법에서 무죄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예요. 3%. 그게 5년 전 일이에요. 이재명 대표 후보 지지율이 3% 나오던 게 5년 전 일이고 이낙연이 뭐 40%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문재인이 정권을 뺏기긴 했지만은 퇴임할 때만 해도 지지율이 40%가 넘었어요. 압도적으로 친노 친문 386이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게 3년 전 일이야. 이재명 대표에게 패하긴 했지만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지지율 40%에 육박했어요. 30%가 넘었어. 그러던 당이에요, 이 당이. 이낙연을 지지한 사람이 3년 전에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3년 전에 지금은 다 이낙연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만 예, 민주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빅텐트 치겠다고 예, 그러고 있는 사람을 지지했던 민주당원이 3년 전에 30%였어요, 여러분.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여기 지금 이낙연 찍었던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채팅창에. 응? 제가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에서 적어도 친문의 지분이 문재인의 지분이 30%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30에서 한 40% 정도는 예, 이게 문재인의 지분이었어. 근데 불과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지금. 그렇죠? 유튜버들도 그러잖아. 뭐 김어준 이거는 뭐 체육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까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 한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진보 유튜버들 중에 특히 대형 유튜버들, 거대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다 비호해, 미화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당원의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의 위치가 그런데 문재인이 대놓고 경선 과정에 제가 경선 개입이라고 엄청나게 핏대를 한번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놓고 김경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김경수의 손을. 아니 이게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다고 난리인데 문재인은 개입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김경수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예? 이게 충격인 거예요. 요 위에 거죠? 요거네요. 4.31%. 문재인이 김경수의 손을 들어주고, 예. 김경수가 문재인의 적자다. 문재인의 후계자다. 친노, 적자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서자 취급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4.13%.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김경수 씨는 안 나오는 게 좋았다 이번에. 김경수 후보는 왜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까지 망가질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문재인까지 망가진다. 자, 결국은 문재인의 정치력이 이건 거예요. 김경수의 정치력 이면서 동시에 문재인이 그렇게 밀어줬는데 대놓고 밀어줬는데 4%가 나오면 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칩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김동연도 못 이겼다라는 거. 문재인의 적자가 진짜 적자 본 거지 이건. 심찌님 언제나 정확하고 깔끔한 평론가. 더블어 패셔니스타 울짜왕님 너무 좋아요. 오늘 경선 결과가 기분 좋아서 소주 1잔하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신찜님 오늘 같은 날은 비도 내리고 소주 한 잔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문재인의 몰락.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책을 파세요. 그걸 하시면 돼. 이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거,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 문재인의 손을 잡으면, 문재인이 손을 대면은 폭망한다라는 폭삭 망했수다. 요즘은 폭삭 속았수다. 그럼 그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문재인이 밀면 폭삭. 오늘 감기가 오려고 그러나 봐요. 날이 좀 쌀쌀해가지고. 폭삭 망했수다. 킹크랩 폭삭 망했수다. 바둑이 폭삭 망했수다. 친문 완전 망했수다.
뭐 이런 이제 경선 결과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민주당 내부에 권력의 이동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방송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친문 386 이게 청산이에요. 친문 386은 청산을 해야 돼. 왜 청산을 해야 되느냐? 2번이나 집권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실패를 했어요. 2번 집권했잖아. 2번 다 대선에 패배를 해서 정권 재창출에 완벽하게 실패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친문과 386, 친노 친문 386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정부 또 완벽하게 말아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정치를 계속합니까? 이제 손을 떼야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리더, 새로운 인물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문재인의 적자니 후계자니 이따위 소리 하면서 김경수 나가기 드시는 사람 억지로 내밀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냥 등 떠밀려 나온 것 같은 딱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 저는. 김동연은 완전히 쫄았고 벌벌 떨더라고요. 선거를 지금 몇 번째 나오는데 아직도 벌벌 떱니까? 제가 보면 김동연 후보는 저기 웅변학원이나 가야 돼요. 지금 웅변학원을 가야 돼. 안철수 손잡고 이따가 안철수 뭐 토론하는 영상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안철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 처음 봐요. 정치인 중에. 보통은 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설프다가도 몇 년 그래도 여의도밥 먹으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돼 있는데 안철수처럼 진짜 초지일관 엉망인 사람은 태어나 처음 봅니다. 그래서 대선 나올 게 아니라 지금 웅변학원 가야 될 사람 김동연하고 안철수하고 손잡고 웅변학원 가야 돼요. 이 연설 자체가 안 돼. 지금 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도 그렇게 연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후보는 뭐 나름 이제 뭐 김동연 후보보다는 좀 낫긴 한데 뭐 50보 100보고 제가 뭐 보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꼴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자기들이 어떤 당권 탈환 해보려고 김경수 앞세워가지고 우리 착한 바둑이 완전 사지로 내본 거 아닙니까 이걸. 김경수 정치 커리어는 이번에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무리수를 둬가지고. 김경수만 개박살이나 문재인 개박살 났지. 친문은 이제 패족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4%가 뭡니까? 40%가 나와도 현찬을 파네. 문재인 하여튼 친문들 죄다 다 들어갔잖아. 김경수 캠프로. 고민정 정태호 윤건영 다 김경수 캠프로 갔잖아요. 김동연 캠프에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더만. 그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김동연한테 더블 스코어 차이로 집니까? 친문이? 정치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번 전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딱 놓고 보면서 이제 친노 친문이 한마디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청산됐다. 피노키오님, 짜왕님, 이잼, 올 경선 너무 멋지셨어요. 단연 돋보이셨고 나머지 동연 경수 뭐하러 나온 건지 확실히 이재명의 탑이었습니다. 짜왕님도 항상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잘하시고 뭐 예전 3년 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훨씬 더 호소력 있고 훨씬 더 뭔가 자신만만한 오늘 이런 모습을 저도 이제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3년 전보다 또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것도 느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김동연 김경수가 너무 깜냥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돋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재명의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출마를 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빛내려고 출마를 한 것인지 이재명의 어떤 실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려고 출마를 한 것인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출마를 한 거예요. 둘 다.
뭐 김동연 후보야 나이가 있으니까 이번 이제 그 마지막 기회잖아요. 예. 나이로 보면 이번 이제 대선 후보 대권 도전하는 게 뭐 부총리도 했고 예, 경기지사도 했고 이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더 올라갈 때는 이제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기회니까 나왔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제 김경수 후보는 아직은 젊잖아요. 응? 이제 60대 초반이고 다음 차기에 얼마든지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나이대인데 괜히 본인이 그냥 등 떠밀려 갖고 사지로 나와가지고 본인도 망신이야, 문재인도 망신이야, 친문들도 망신이야. 예? 뭐하러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까? 이게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은 사리 분별을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절박해서 사기 당하시는 분들. 그지? 뭐 형편이 너무 어렵다거나 막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과욕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까울 건 없어요. 저는 뭐 이 사람들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었고, 그래서 4%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친문은 제가 볼 땐 재기불능이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냉철하게 이제 평가를 했다. 친노친문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많이 헤쳐먹었고, 많이 말아먹었으니까, 이제는 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양산에서 같이 가서 고구마를 캐든지, 책을 팔든지, 뭐, 그럼 뭐, 나라를 위해서 요만한 좋은 일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판에서는,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 저는 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역사적으로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뭐 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통기간이 끝났다. 역사적 시효가 다 됐다. 그들의 시대적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걸 우리 당원들이 재확인을 시켜줬다.